안녕하십니까? 일하면서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자, 본인 얼굴 나올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얼굴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부터 제 얼굴 보니까 별로죠? 보기 싫어도 매주 2번씩 아침, 저녁으로 저를 보시게 될 거예요.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하면 빨리 괜찮죠, 언니. 진짜. 화면으로 만나야 되네. 자, 1분 전입니다. 10시 정각에 강의 스타트 할 거예요. 자기 거 왜 자꾸 화면이 꺼져? 안녕하십니까. 제품 교육을 진행할 김산이고요. 오늘부터 4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그 총 8개의 강의를 준비를 했어요. 오늘은 그 첫 시간이고, 많은 분들이 영양제를 먹고는 있는데, 왜 먹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아주 초기, 여러분들이 필드에서 누군가를 만나거나 아니면 전화상으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영양제를 왜 먹어야 되는지 기초적인 것부터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시간을 준비를 했어요. 영양제를 왜 먹어야 될까요? 먹어야 되는 이유는 정말 많습니다. 자, 잘 보이시나요? 보여? 잘 보입니다. 영양제 왜 먹어야 되나? 이 PT를 만들어 주신 분은 제 파트너이자 제 가장 가까운 저희 와이프 이희정 다이아몬드에서 PT를 정말 이쁘게 잘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이걸 만드는 능력이 없어요. 말은 할 수 있는데 이걸 시각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와이프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영양제를 왜 먹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 아프려고? 아프니까? 영양제는 약이 아닙니다. 그것부터 아셔야 돼요. 영양제를 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영양제는 절대 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플 때만 먹고 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영양제는 약이 아니라고 탁 찍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많은 소비자분들이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영양제를 먹고 단기간에 뭐 한 달 만에 한 6개월 만에 몸이 확 좋아졌어요. 그럼 끊습니다, 영양제를. 뭐지? 아니면?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몸이 좋아졌어요. 좋아지게끔 만들어주는 게 영양제고, 근데 몸이 좋아진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제품사님 잠시만요. 전체 음소거 좀 해주세요. 자, 우리 몸은 딱 단 하나의 세포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말은 닥터 마이러렌츠 박사님이 자서전 보이지 않는 기적에 나와 있는 멘트예요. 하나의 세포로부터 시작을 했죠. 중학교 때 그 개구리 세포 분열하는 거 기억하시죠? 기억 안 나시나요? 중학교는 다 나오셨죠? 자, 개구리 세포 분열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세포가 2개로 나눠지고 2개가 4개가 되고 우리가 하는 사업하고 비슷하죠? 그렇게 해서 세포가 지속적으로 번식이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세포가 분열을 하면서 결국에는 인간이라는 개체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나눠지겠죠. 자, 세포가 죽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그리고 노화되는 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세포가 건강하게 할 수는 있어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한의학, 양의학 얘기를 하면서 한의학에서는 제가 사상체질도 공부를 해봤었는데 한의학에서는 체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체질 이야기를. 체질과 세포와 어떤 게 더 우선일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체질은 사람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영양 성분들이 어떤 한쪽에 치우쳐졌을 때 그게 체질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타민 B군이 많이 부족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비타민 B가 몸에 갑자기 들어가게 되면 이상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걸 한의학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한테는 비타민 B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의사 선생님은 비타민 B를 먹지 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아시겠지만은 모든 음식에 비타민 B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비타민 B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B가 없으면 에너지가 만들어지질 않아요. 체질보다 우선이 되는 게 인간의 세포라는 거. 자,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거는 원자부터 시작을 하겠지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영양을 받아들이는 거는 세포부터예요. 세포부터 시작을 해서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되고요. 그게 모여서 기관이라는 걸 이루게 되고 그게 기관계,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장기들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장 바깥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피부 조직이 있죠. 그것도 조직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기관입니다. 가장 크게, 가장 넓은 면적으로 호흡을 하고 있는 기관이 바로 피부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인간이라는 개체가 만들어지게 돼요. 영양제를 왜 먹어야 될까요? 사람은 영양을 먹고 삽니다. 그죠?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그리고 지방, 이런 것들을 먹고 살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부족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런 만성 퇴행성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는 우리 몸에 공격하고 있는, 그리고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은 이런 병 때문에 생을 마감을 합니다. 예전에는 70년대, 60년대, 50년대만 하더라도 바이러스성 질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세계 인구의 가장 많은 사망 원인이 바이러스와 전염성 질환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게 있죠. 코비드-19. 코비드-19이 왜 그 19라는 숫자가 붙은지 아시죠? 2019년에 발병된, 그리고 발견된 바이러스라고 해가지고 코비드-19이라는 숫자가 붙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죽였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 때문에 죽진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과학과 의학이 발달을 해가지고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백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끊임없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사람이 많이 죽냐? 만성 퇴행성 질환이에요, 결국에는. 간과 관련된 병, 그리고 당뇨병,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심장 관련된 병, 그리고 가장 독한 만성 퇴행성 질환인 암, 뇌혈관 질환. 얘네들을 우리가 만성 퇴행성 질환이라고 해요. 그냥 퇴행성 질환과 만성 퇴행성 질환은 약간 다릅니다. 만성은요, 사람이 몸이 적응을 해버린 상태예요. 그냥 그렇게 병을 안고 평생을 갑니다. 그게 만성을 뜻하는 거예요. 만성 퇴행성 질환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이미 밝혀졌어요. 1990년대. 그 원인이 뭘까요? 활성산소라고 하는 거예요. 활성산소.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활성산소. 이 이야기가, 이 단어가 나오면서 같이 나온 단어가 있어요. 항산화제. 활성산소란 단어와 동시에 같이 나온 단어가 항산화제입니다. 반대되는 말이에요. 활성산소는 이 그림,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처럼 자육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그 활성산소는 자육이에요. 산소가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활성화된 산소라고 뜻이에요, 결국에는. 원래 정상적인 인체 세포가 갖고 있는 산소의 분자 구조는 이렇게 짝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런 그림처럼 짝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뭐 호흡을 하든지 뭐 과도한 운동을 하든지 음식을 먹든지 활성산소는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생활을 하면서. 그 활성산소는 요 빨간 동그라미 보이시죠? 빨간 동그라미에 보시는 것처럼 활성산소 전자 하나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왼쪽에 있는 안티옥시던트라는 게 있죠. 이게 항산화제예요. 흔히 알고 있는 비타민 C와 비타민 E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항산화제죠. 항산화제는 전자를 굉장히 많이 끌어안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면은 활성화된 활성산소에 전자를 하나 줍니다. 미친 짓 하지 말고 돌아다니지 말라고. 활성화를 안정화시키는 게 항산화제예요. 이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많이 먹어야 되는 항산화제예요. 대표적인 게 비타민, 미네랄입니다. 그럼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 원인들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이 중에 가장 안 좋은 게 뭘까요? 가장 안 좋은 거. 우리 몸에 가장 많은 활성산소를 만드는 게 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첫 번째 그림이죠.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어마어마한 활성산소가 몸에 생성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요즘 TV에서 한 10년쯤 전부터 TV에서 계속 의사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병의 근원이에요. 뇌를 공격하는 것도 결국에는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과식. 적절한 운동은 활성산소를 그렇게 많이 만들진 않아요. 하지만 좀 과도한 운동, 극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수명이 짧습니다. 마라토너들이 우리 일반인들보다 수명이 짧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몸을 극한까지 끌어올리시는 분들.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호흡을 하는 공기, 그리고 환경오염 때문에도 활성산소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과도한 음주, 그리고 흡연은 안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몸에 활성산소를 어마어마하게 만듭니다. 여기 정리가 되어 있네요. 스트레스, 자외선, 그리고 대식세포, 방사성 화학물질, 인스턴트 식품, 과격한 운동, 과식 음주, 흡연, 기타 환경 공해. 이 모든 것들이 활성산소를 만들어요. 우리 몸에다가. 그러면 이 활성산소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준비가 된 거예요. 지금 여기 접속하신 분들은 다 중학교는 나오셨으리라는 전제하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중학교만 나오면, 중학교 과정만 이해를 하시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을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배운 걸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3대 영양소라고 배웠어요. 3대 영양소. 그 3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거듭되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과학과 의학과 영양학이 발달하면서 3대 영양소가 늘어났습니다. 5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플러스 비타민, 미네랄. 그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2개가 더 늘었어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7대 영양소로 섬유질과 물이 추가가 됐습니다. 스폰서님, 엄밀하게 죄송한데 따지면 지금 다른 오디오가 섬유질과 물은 들어와서요. 영양소가 아니에요. 영양소가 아닙니다. 근데 왜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요? 얘네 둘이 없으면은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해서 그래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세 가지가 대량 영양소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요. 이 세 가지가 우리 몸에 없으면 공급이 중단이 되면 사람은 그냥 죽습니다. 그냥 죽어요.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은 없다고 해서 죽진 않아요. 죽진 않지만 아픕니다. 많이 아파요. 과거에 어렸을 때 배웠던 내용을 제가 하나 상기시켜 드릴게요. 비타민 C가 부족하면은 몸에 병이 생깁니다.
이게 무슨 병일까요?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머리를 굴리시는 분도 계세요? 비타민 C가 부족하게 되면 인체 모든 구멍에서 피가 나옵니다. 혈관이 다 터져요. 이걸 괴혈병이라고 그래요. 괴혈병. 그리고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무슨 병일까요? 구루병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루병. 뼈가 연해지는 병이에요. 뼈 조직이 연해지는 병입니다. 구루병. 자,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B, 비타민 A 이런 것들이 부족하게 되면은 죽지는 않습니다. 당장에는. 하지만 이렇게 아픕니다. 우리 몸에는 하나, 둘, 셋, 몇 가지의 비타민만 필요하진 않아요. 모든 비타민이 다 필요합니다. 인체 세포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인체 세포가 받아들이는 거는 영양이에요. 영양.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물이 추가가 되어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타민과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타민의 어원을 따져보면은 바이탈 플러스 아민이라는 어원을 갖고 있어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비타민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미네랄. 미네랄 종류가 이렇게 9가지만 있진 않아요. 많은 영양제를 만드는 회사들이 비타민과 미네랄을 다량으로 포함시킵니다. 포함을 시키는데 그 모든 영양제가 똑같은 효과를 보여주질 않아요. 사람 몸에다가. 자, 비타민도 많이 필요하고요. 미네랄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미네랄이 들어있는 제품들을 보면은 미네랄이 특정 미네랄들만 들어있어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미네랄의 개수가 23가지나 돼요. 23가지. 어마어마하게 많죠. 미네랄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에요. 그리고 이 9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미네랄 성분들은 웬만하면 우리 몸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들어있고 섭취를 통해서도 보충을 하고 있어요. 하루 3끼 식사만 가지고도. 근데 여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크롬, 아연, 마그네슘, 칼슘, 그리고 철분, 나트륨, 셀레늄, 그리고 F가 뭐죠? 구리. 이런 것 안 보여요. 안 보여요. PT가 안 보여요. 이 9가지 미네랄이 우리 몸에 가장 많이 부족한 미네랄이고 일반적인 식사로 균형 있게 공급을 받을 수 없는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만드는 회사들이 이 9가지 미네랄을 집중적으로 집어넣기 시작을 한 거예요. 보여야지. 보여야지.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오케이. 제가 영양제 강의를 할 때 한 6, 7년 전에 영양제 강의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질병과 관련해서 영양제 특강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영양제를 얘기할 때 항상 저 건강이라는 단어를 저는 중점적으로 말씀드려요. 건강이 뭘까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에 대한 정의를 오래전에 내렸습니다. 건강은 단순하게 몸에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게 아니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웰빙한 상태를 건강이라고 보건기구에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신체적으로 일단 아픈 데도 없어야 되는 거고 그건 당연한 거고요. 컨디션이 항상 좋아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합니다. 정신적으로 항상 편안한 상태,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는 상태, 그래야지 건강한 정신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사회적으로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3가지를 만족시켜야지 건강한 사람이에요. 아마 이 3가지를 완벽하게 만족시킨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결국에는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건강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해요. 그 원인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식단에 아침, 점심, 저녁 3끼 혹은 하루에 2끼를 먹는다고 칠게요. 식단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없습니다. 과거 100년 동안 이걸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데이터가. 과거 100년 동안 땅의 미네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들을 퍼센테이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없어졌죠.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영양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TV에서 몇 번씩 언급을 했던 내용이에요. 특히 여에스더 박사가 TV에서 자주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1950년대 우리가 먹는 사과에 들어있는 비타민 C와 철분의 양,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서 똑같이 생긴 사과에서 섭취할 수 있는 비타민과 철분의 양 5배에서 20배까지 차이가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보충을 해줘야 돼요. 일반 식사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양제라는 것을 통해서 간편하게 그것들을 보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런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토양에 미네랄이 없으니까 식물에 미네랄이 없어요. 식물에 미네랄이 없으면 광합성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비타민도 생성하지 못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먹고 있는 식탁에 올라와 있는 야채나 과일에는 미네랄과 비타민이 같이 부족해져요. 햇빛을 받아서 미네랄이 풍부할 경우에는 비타민을 생성을 합니다. 식물들이. 근데 그 식물에 미네랄이 없어요. 당연히 비타민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못 만듭니다. 그걸 먹고 사는 동물, 우리가 고기도 먹죠. 그 동물들을 먹고 사는 인간들, 당연히 미네랄이 없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토양에 미네랄이 부족해서예요. 토양에 미네랄이 부족하게 된 이유를 하나만 말씀드리면 인구가 너무 많아졌어요. 인구가. 자급자족하던 시대에서 상업적으로 농업이 발달하면서 예전에는 같은 경작지에 식물을 1모작 아니면 2모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모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우스라는 걸 쳐가지고 1년 내내 농사를 져요. 땅을 쉬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식물에, 대부분의 식물에 대량 영양소는 많아요. 겉보기엔 똑같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비타민과 미네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물질들이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먹고 사는 동물이나 인간들은 부족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많은 만성 퇴행성 질환에 노출이 됩니다. 이 밑에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강화하지 않은 상태의 자연적인 식품을 통해 우리가 먹는 일상의 밥상에서 미네랄은 섭취되어야 한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불가능하죠. 영양제를 왜 먹어야 되나? 일단 안 아파야 돼요. 전체 인구 65세 이상 만성질환 평균 보유 개수, 이것도 통계입니다. 여성은 기본적으로 4.5개, 남성은 기본적으로 3개. 여기에 대표적인 게 고혈압, 혈통, 관절염, 녹내장, 당뇨병. 대표적인 것들만 지금 여기 써놓은 거예요. 대표적인 것들만.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질병들이 있죠. 자, 연령별 사망자 구성 비율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래프가 우상향 곡선을 치고 있어요. 특히 암과 심장질환, 그리고 폐렴과 뇌혈관, 폐렴이 특히 급속도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많은 노인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요즘엔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은 연세 드신 분들이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실 때
병명, 사인이라고 하죠. 돌아가시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 폐렴이 가장 많습니다. 폐렴이. 이런저런 기저질환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갑자기 폐렴으로 돌아가세요. 그렇게 버티고 계신 분들도. 이유는 면역력이라는 나의 인체 방어력이 붕괴되면서 폐가 오염되기 시작해서 염증이 생겨서 결국에는 급작스럽게 돌아가시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폐렴.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될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될지. 정말 시중에 많은 영양제들이 있어요. 센트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GNC 그런 회사도 들어보죠. 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스트코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올리고 있는 커클랜드라는 회사의 제품도 있어요. 그리고 TV 홈쇼핑에서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영양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될까요? 이왕이면 제대로 알고 먹어야 되겠죠. 제대로 알고. 그 기준을 누군가가 제시를 해줬습니다. 캐나다에 라일 맥 윌리엄이라는 생화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캐나다 보건성에서 실제 근무를 하셨던 분이고 공무원이셨던 분이에요. 생화학자가 캐나다 보건부 장관의 위임을 받고 1999년부터 캐나다 자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콜롬비아에서 판매되는 1600개가 넘는 영양제 품질을 비교평가한 뉴트리서치라는 평가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책을 출간을 했어요. 1999년부터 나온 책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책은 1999년에 1판이 나왔고요. 그 뒤로 약 4년에 한 번 정도 책이 출간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판이 나왔고 3판, 4판, 현재까지 6판까지 나왔습니다. 2018년까지. 1판은 영양제를 비교해 놓진 않았어요. 제가 예전에 1판을 본 적이 있어요. 1판 영양제를 비교해 놓진 않고 어떤 기준으로 영양제를 먹어야지 몸이 건강해지는지를 그걸 서술을 해놨어요. 그리고 2판부터는 영양제를 비교를 했습니다.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잘 나가는 영양제들을 쫙 수거를 해가지고 비교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2판은 160개의 어린이 종합영양제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3판에서는 500개의 성인 종합영양제를 비교를 했어요. 그리고 4판에서는 1500개의 제품을 비교를 했고요. 5판에서는 1220개의 제품을 비교를 했습니다. 6판에서는 1600개의 북미 지역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을 비교 분석을 했어요.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별로 나온 데이터예요. 네이처메이드라고 하는 회사의 제품이 북미 지역에서 가장 많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1%예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시장 점유율이 아니라 유명한 제품이 아니라 유명한 제품은 광고만 열심히 하면 유명해집니다. 판매율을 높일 수가 있어요. 센트룸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오래전부터 한 20, 30년 전부터 광고를 했던 회사예요. 그리고 아메이도 아실 거예요. 허벌라이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유산화가 시장 점유율로는 굉장히 낮은 쪽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판매량이 아니라 효과를 보셔야 됩니다. 효과. 이거는 효과 순위로 그래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1등이 유산화입니다. 효과로 봤을 때는. 그리고 2등이 GNC예요. 그리고 센트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도 광고를 해요. 센트룸 실버. 이 제품은 별 하나 반이에요.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별의 개수는 먹었을 때 실제로 몸에서 어느 정도 사용이 되는지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이 제품을 예를 들어서 100mg의 제품을 먹었어요. 근데 별 1개짜리는 그 중에 20mg만 내 몸에 사용이 되고 나머지 80은 몸 밖으로 배출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왕이면 별 많은 걸 먹어야 되겠죠.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왜? 내 건강이니까. 유산화가 이렇게 매번
4년에 한 번씩 이 책이 출간될 때마다 매번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책은 캐나다에서 나온 책이고요. 유산하는 미국 회사입니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유산화가 매번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이 회사의 제품을 만드신 창립자한테서 그 이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평생 세포만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미생물학, 면역학 박사님이고 이분이 유산화 헬스사이언스라는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회사를 창립을 했습니다. 이분은 이런 비전으로 유산화 헬스사이언스라는 회사를 창립을 했어요. 1992년에. 저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도 언젠가 그 마이너치 박사님에 대한 것들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날이 있을 거예요. 이분은 기업가가 아닙니다. 과학자예요. 과학자이자 의사예요. 과학자이자 의사인데 본인은 바이러스 진단 시약을 만들던 우리가 지금 이제 많이들 접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코로나로 인해서 바이러스 진단 키트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분이 만든 진단 키트가 상용화돼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환자들한테 이분이 만든 진단 키트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로열티를 충분히 받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유산화를 창립을 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미 질병이 걸린 상태에서 진단을 한 다음에 치료를 하는 건 늦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가족들이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다 유명을 발휘하셨습니다. 그래서 전환을 하신 게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를 하는 것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예방을 위해서 영양제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엔 본인과 가족들 그리고 본인의 직원들을 위해서 만든 영양제가 유산화 영양제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산화 덕분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유산화 덕분에 건강이 급속도로 빠르게 개선이 된 케이스예요. 영양제를 왜 먹어야 되는지는 그 이유는 오늘 30분이란 강의 시간 가지고는 굉장히 짧습니다. 여러분이 영양제를 왜 먹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할 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영양제를 왜 먹어야 될까요? 아프지 않기 위해서 단순하게 아프지 않기 위해서 영양제를 먹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영양제는 삶의 질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영양제를 먹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누구나 오래 삽니다. 지금은. 오래 살고 싶지 않아도 오래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신고정신이 굉장히 투철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길 가다가 내가 쓰러졌어. 주변에서 달려들어서 119에 신고해서 나를 병원까지 이송을 해줍니다. 못 죽어요. 병원에서 살려냅니다. 안타깝죠?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죽어요. 어차피 살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평균 수명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사실지를 결정을 하시면 돼요. 어차피 살 겁니다. 이왕이면 건강하게 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남의 도움, 자식들의 도움 받지 않고 내 팔과 다리가 멀쩡하게 내 정신이 멀쩡하게 죽을 때까지 살아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영양제를 먹는 거예요. 단순히 아프지 않기 위해서 영양제를 먹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영양제를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변 분들께 영양제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33분이 됐네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누구나 다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누구나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처럼 말로 풀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머릿속으로 아는 것 가지고는 누군가한테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말로 쉽게 풀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양제를 왜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긴장을 하게 되면은 다 느낍니다. 상대방은. 농담을 몇 마디 섞어가면서 영양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차피 안 죽어요라는 이런 멘트도 농담이 섞인 말이에요. 죽을 수가 없어요. 죽고 싶어도. 근데 그런 멘트를 섞여가면서 상대방을 이해를 시킬 수 있으면 영양제를 드시게끔, 그리고 이왕이면은 좋은 영양제를 먹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끔 도와줄 수가 있겠죠.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제가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10시 반인가요? 오늘 저녁 10시에는 혈관 건강, 항산화 건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오늘 저녁부터는 제가 질병을 다룰 거예요. 질병. 제가 제일 잘하는 그 분야가 질병입니다. 환자를 정말 많이 봤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500원 내고 들어오시면 돼요. 저한테 카톡으로 500원을 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고요. 많은 분들께 건강을 전파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품 강의는 30분 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링크를 15분 전에 미리 올려드릴 테니 대기실에 들어오시든 먼저 조인하셔가지고 정시에 시작하실 수 있게끔 모두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사진 안 찍나요? 뭐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사진이요. 사진이요? 사진 어떻게 찍어요? 네. 제가 할게요. 네, 여기. 찍어주세요. 어머님 같이 하겠습니다. 네, 화면. 우리 보이. 네네, 화면 나오실 수 있는 보이겠죠? 분들은 얼굴, 예쁜 얼굴 웃어주시고요. 잠깐만. 제가 아, 이거 지금 어떻게 7번 찍을게요. 진짜 여기서 카메라를 찍을까? 하나, 여기 둘, 보시네요. 셋. 잠시만요. 잠시만요. 하고 있어요. 네, 저장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찍을게요. 자, 다음 페이지 분들. 잠시만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다시. 그리고, 네. 다음에 마지막 분들. 아, 맞아. 인원이 많아가지고. 아니요. 아니, 좀 남았어요. 네, 이제 다 찍었거든요. 스폰서님, 다시 한번 찍을게요. 아까 그 얼굴이 좀 표정이 이상해서 다시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됐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녁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